만약에 윤석열 총장을 그만두고 끝이 아니라 만약에 정말 정치를 하고 싶다고 그쵸, 하면 그 포인트죠. 가장 중요한 건 장모님과 와이프의 문제일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그리고 정치의 세계, 유권자의 가슴의 세계에서는 제가 결혼 늦게 해가지고 저희 와이프가 그 전에 했는지 무슨 일인지 잘 모릅니다라는 게 크게 안 먹힐 수도 있거든요.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윤석열 검찰총장 그리고 그의 mother-in-law 장모죠. 그리고 아내에 대한 수사가 시작했습니까? 합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스케줄은? 모르겠는데요. 왜 그래요? 이제 하고 있다는 이제 하고 있죠. 하고 있어요. 대본상으로는 김태현 변호사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역시 박지훈이. 네, 고발을 꽤 오래 전부터 했습니다. 했는데 아마 내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5일 고발인 조사를 이제 합니다. 지금 4개월 정도, 5개월 정도 이제 지났고 이제 고발인이 내일 아마 오전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조사를 받으러 갑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문제는 되는 게 뭐 몇 가지 이제 뭐 혐의 사실이 있는데 그 중에 주가 조작 부분이 있어요. 네. 김건희 씨가 했는지 그 장모가 했는지 알 수는 아직 없는 상황인데 못했어요. 예, 그 주가 조작의 공소시효 부분이 조금 애매합니다. 애매하죠. 지금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이게 10년짜리입니다. 자본시장법 위반인데 11년 2월. 2010년에 이제 이걸 이제 주식을 사기 위해서 공모를 했으면 공소시효 만료가 된 거고 주가가 뛰었을 때가 2011년 3월입니다. 네. 그럼 그 직전쯤에 팔고 나왔다고 가정했을 때 일반 사건, 시세조정 사건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1년 2월 3월까지 공소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시간은 좀 촉박하기 때문에 더 끌까 말까 이래 봤는데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요. 이제 수사의 탄력은 받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크게 굵게 잡으면 세 개인데 소위 그 장모분의 사문서 위조 행사 그건 이미 기소가 됐고요. 재판이 진행 중이고요. 그다음 이제 김건희 씨 이름으로 뭐 8억 정도 주식 사고 뭐 신한은행 계좌에 10억 넣고 뭐 해가지고 한 게 소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에요. 윤 총장 안에. 근데 그게 작전이 끝난 시점을 경찰 보고서가 뉴스타파에서 올 초에서 보도한 거에 따르면 11년 2월에 끝난 것 같다. 그러면 그거 50억 이하기 때문에 현재 경제 이득이 10억 이상이고 그럼 공소시효가 10년이니까 21년 2, 3월까지가 최대다. 근데 이미 끝났을 수도 있어요. 끝났을 수도 있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시작되느냐 보느냐에 따라 판단에 따라서 달라지죠. 이제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한 게 이게 이제 결혼 전 얘기예요. 참고로 김건희 씨와 윤석열 총장이 결혼하기 전. 웅동하고는 97년도. 거기 아직 안 해. 조금 형제잖아요. 저 법무장. 하여튼 그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남은 게 이제 도이치 파이낸셜 건인데 그거는 시세 차익을 눈앞에 두고 갑자기 중앙지검장 되니까 그냥 시세 차익을 포기하고 매수가에 다시 팝니다. 김건희 씨가.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좀 약간 기소하기가 좀 어정쩡해요. 뭔가 모의하다가 이제 그만둔 듯한 외관인데. 그 말하자면 그 노영민 실장으로 치면은 실장 되기 직전에 반포 아파트를 판 셈이네요. 그거는 적절한 비유입니다. 그거는 아닌가요? 뭐 그거는 그래도 잘못 그래도 얘기했습니까? 그거는 이익을 본 거고 여기 비유죠. 이익을 포기했으니까 약간 더 상승을 포기하고 김상곤 데치펠리스 판 것 같은 그런 거죠. 김상곤 속이 데치펠리스를 팔았을 때 그쵸. 정도 느낌이다. 뭐 그것도 뭐 그냥 어떻게 뭐 이제 좀 알겠어요? 모른다고 하더냐는. 일부러 모르는 잘 모르는데. 아까 제가 이 얘기 왜 하냐? 잡으면 잡아가면 되지 뭘? 검찰총장인데 어떻게? 무슨 상관이에요? 아까 총장이 아니라 장모랑 와이프잖아요. 그냥 장모님 잡아가세요. 나 진짜 하는 소리라니까. 진짜. 아니 근데 지금 아까 김준우 변호사 얘기한 거 그 부분 한번 여쭤볼게요. 어쨌든 자 그 당사자들인 김건희 그러니까 윤 총장의 아내분하고 아내분의 어머니인 장모 분이 이런 시세 조작에 참여했고 이런 문제가 돼서 잡아가야지 그럼 당연히. 본인은 그걸 왜? 저는 뭐 왜 그걸 왜 실드를 쳐요? 잡아가면 진짜 저는 제일 악질 범죄 중에 하나 주가 범죄. 저도 요즘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악질적인 놈들이야. 아주 그냥 공모 내가 꽂혀 있는 것 중에 하나 많이 당했구나. 오늘 아주 그래서 저는 이미 방송하는 데 아니에요. 지지율 필요한 정당은 빨리 공매도 금지 연장을 좀 하는 게 필요한데. 그거 하면은 최소한 700만 표 들어갑니다. 근데 하여튼 중요한 건 주가 조작 범죄, 민생 범죄이기 때문에 뭐 저는 만약에 혐의가 있다고 하면 장모님 최모 씨 잡아가야죠. 그거 대체 그걸 뭐 굳이 뭐 방어할 필요 뭐 있습니까? 다만 아까 이제 김준우 변호사가 핵심적인 얘기를 했는데 결혼 죄는 여기거든요. 그 부분이요.
그래서 윤 총장이 뭐 줬다는 건데. 그때는 특수관계가 아니었으니까. 아내를 버리란 네. 말입니까? 다르다. 여자친구로 가야 되겠죠. 여자친구로.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도 결혼도 아시겠지만 윤 총장 50 넘어서 했어요. 50 넘어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기 직전에 한 얘기를 가지고 범죄가 있으면 혐의가 되면 잡아가면 되는 건데 야 당신이 50 넘어 결혼했지. 당신이 49일 때 당신 장모가 무슨 짓 한지 알아? 그러니까 너는 나쁜 사람이야. 이게 정치적 도덕적 성립이 되냐? 전 안 된다고 보는 거죠. 다만 여기에는 또 뭐가 숨어져 있냐? 만약에 이건 제가 방송에 한 얘기는 아닌데 만약에 윤석열 총장을 그만두고 끝이 아니라 만약에 정말 정치를 하고 싶다고 그쵸, 하면 그 포인트죠. 가장 중요한 건 장모님과 와이프의 문제일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이런 거죠. 우리가 저나 그렇고 뭐 여기 다 있지만 우리가 어릴 때 결혼했으니까 정년기에 20년간 살아오면서 집사람과 처갓집에 좋은 일 나쁜 일 뭐지 다 압니다. 네. 내가 관리도 되는 거예요. 리스크를 해지를 할 수도 있고 리스크 관리가 돼요. 네. 근데 윤석열 총장은 50 넘어서 늦게 결혼했어요. 거기다가 부인과 처가는 그냥 뭐 학생이나 가정주부였던 분이 아니라 사업을 했던 사람입니다. 네. 그것도 크게 했죠. 그렇죠. 네. 그럼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보면 나를 만나기 전에 우리 처갓집과 와이프한테 사업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다 모를 수가 있어요.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그 얘기가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그중에 하나가 도이치모터스 사건인데 그러니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터졌을 때 결혼 전의 문제가 지금 총장도 내려와. 너 법적인 책임져. 너 총장하면 안 되라는 얘기는 절대 성립하지 않지만 오케이. 이게 총장을 그만두고 정치인으로 변신해서 내가 대선 나가겠습니다 하면 얘가 달라진다는 거죠. 왜? 결정도 본인이 하자죠. 모르는 위험들이 팍팍팍팍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보이지 않는 위험의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정치의 세계, 유권자의 가슴의 세계에서는 제가 결혼 늦게 해가지고 저희 와이프가 그 전에 했는지 무슨 일인지 잘 모릅니다라는 게 크게 안 먹힐 수도 있거든요. 양면과 같은 거라는 거. 거기까지 근데- 안 헤아려주죠 근데 유권자들은. 이제 그 부분은 제가 공감을 자, 하면서 박준 변호사. 수사가 늦어진 거예요. 결국은 검찰총장의 뭐 결혼 언제 했던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장모잖아요. 봐주기가 장모하고 봐주기였다. 배우자를 봐주려고 아니면 알 수 없습니다. 압력을 행사했든지 그 부분이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거고 최근에 좀 중요한 녹음 자료가 지금 보도가 좀 됐습니다. 이 장모 최 씨하고 모 인사하고 녹음했던 자료 뭐 그 내용은 뭐 수사의 단서가 되기 충분한 자료 같아요. 어떤 거냐면 주가 조작 얘기를 하는데 그거 알잖아. 내가 했잖아. 우리 딸이 한 거 아니다. 녹취가 있죠. 예, 그 녹음 자료가 지금 MBC하고 뭐 뉴스타파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보도가 됐으면 최소한 불러가지고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그리고 공소시효가 완료됐다는 걸 그건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느냐. 당신은 법을 아느냐.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그러니까 수사의 단서로는 충분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수사가 늦어졌다는 부분 이런 부분이 공소시효에 상당히 쫓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가 제대로 될지도 사실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기된 지 좀 됐는데 이렇게 끌어왔던 거는 이러니까 검찰 제 직구 감싸기 이런 의혹이 있고 그러니까 빨리 공수처가 빨리 출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재밌지 않습니까? 재밌는 결론으로 이게 또. 네.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거든요. 윤 총장 인사청문회 때 나왔죠. 되게 오래됐어요 이 얘기는. 사실. 인사청문회 때. 네. 완전히 공수가 바뀌었죠. 그때 민주당 의원들이 다 뭐 이런 걸 가지고 저랑 똑같은 얘기했을 거죠. 결혼 전에 문제를 가지고 왜 총장은 임무 수행하는데 무슨 문제가 세상이 있냐고 인생이 권력을 이게 쫓지 않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무상해요, 쫙 무상해. 바뀌니까 이것도 수사하라 이런단 말이에요. 어떻게 저는 그 청문회 시절에 그 M 방송국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서 저는 원래 윤석열 총장에 대해 아무런 도덕적 환상과 기대가 없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네. 네. 기대가 없다. 예. 저는 죄송하지만 반대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 그렇죠. 그때도 비판적이었습니까? 안 비판했어요. 그렇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성찰의 입장이 바뀐 거잖아요. 제가 근데 되게 죄송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죄송해요. 뭐. 저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솔직하게 느껴 인간적으로 느껴진다. 본인이 한 죄송해요. 말이 내 있는데 판단 본인이 잘못했습니다. 4년 전 발언은 한 6년 그때 됐나? 아마 방송 진행하고 있었을 거예요. 한 지금 6년 기억으로는. 전 발언은 못 뒤집어도 어디서? 1년 전에 그거 어떻게 뒤집겠어? 그 붙은 죄송해요. 판단 다시 듣기로 잘못했어요. 다 남아 있으니까 네. 우리가 반박할 수 자, 있지. 응. 얘기해 볼까요? 자랑? 뭐야? 저 유자리에 앉아가 윤석열 총장 처 임명해가지고 야당에서 그때 당시에 자유한국당에서 반대하고 민주당에서 뭐 이런 총장 박준 변호사 나와서 막 좋다고 그러다 제가 이제 니들 죽었다 막 이럴 내가 때. 뭐라 하는지 기억나죠? 뭐라고 했어? 민주당 실수하는 건데 당신들은 몰라서 그래도 그렇게 그래. 좋아하는데 검찰을 내가 파악이 안 되세요? 전 개인적으로 좋아요. 박수.
그러면 이야기 했을걸요. 자유한국당이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고? 왜 반대하죠?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럼요. 저랑도 사적에서 그게 많이 들었어요. 얘기를. 원래 그래서 검찰은 검찰 편. 알겠습니다. 검찰주의자이기 때문에. 항상 제일 중요한 기준, 그 다음 중요한 기준, 그 다음 중요한 게 있으면 차례대로 밀리죠. 어쨌든 검찰은 이 검찰 안에서는 이 같은 검찰끼리는 또 이게 굉장히 아직도 결속력이 끈끈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좀 더 일찍 수사가 됐을 것 같다는 의구심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 이 사건은요. 네. 아까 생각 듭니다. 총장 입장에서는 만약 본인이 이제 정치할 마음이 있으면 털고 가야 돼요. 털건. 이혼하라고. 진짜 털건 털고 가야 돼요. 다. 터는 방식이 뭐냐는. 뭐 어떻게 설지는 뭐 이혼하면- 모르죠. 아니 그러니까 이 수사 같은 것도 예를 들면 털 거 다 털어가지고 법적 정리가 돼야 만약에 정치라도 정리가 됐잖아요.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김준현 변호사 왜 제가 왜 웃었냐면 그 본인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이렇게 막 내보내죠. 이혼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막 오늘 하면 아니야. 표현의 자유를 아니야. 그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든가 왜 남보고 하라 말아 하세요. 이제 피디님께서 저를 빙의하셔서 본인 하고 싶으신 얘기를 하시는군요. 제가 또 오늘 이렇게 빨리- 당하고 갑니다. 빨리 딴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